그래서 XDR과 일반 그게 다른가요? 그렇지, 다르지. 이게 사실은 논란거리가 뭐냐면 이제 신발 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 EP랑 PF인 XDR은 미끄럽다. 내 대답은 미끄러울 수 있어. 근데 차이가 근소한 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미끄럽다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이 미끄럽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게 있어. XDR 러버를 이야기를 하면 꼭 대두되는 게 뭐냐면 이거 코팅이 날아가야 된다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없어. 이게 없어. 코팅이라는 건 없어. 신발을 보통 만들면 금형에다 신발을 놓고 찍거든. 그러면 이제 고무가 액체겠지. 액화된 고무나 아니면 반죽 형태의 고무를 쓸 거 아니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붕어빵 생각하면 돼. 겨울에 우리 따뜻하게 먹는 붕어빵 만들 때 붓으로 이렇게 기름칠하잖아. 금형에다가 잘 떨어지라고. 그걸 이제 뭐 영어로는 릴리즈 에이전트라 그래. 이형제라 그러거든. 근데 그 이형제를 바르는 거야. 왜? 몰드에다가 고무액이라든지 이제 펠렛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찍으면 온도가 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잘 떼어내려 그러면 뭔가 이 막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름칠하듯이 그냥 이형제를 뿌리는 거야. 그 성분이 고무에 협착이 될 수 있어. 근데 요새는 또 어떻게 됐냐면 그 이형제 성분이 수용액이야. 물에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해.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논문 내용을 보면 요새는 그 이형제를 고무에다 섞어서 그냥 이형제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뗄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도 지금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러버에서 코팅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없어. 그냥 고무 성분이 달라서. 자, 그러면 신발 아웃솔이나 거창에 쓰는 고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추진력도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마찰력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이소부틸, 이소프렌 고무를 사용을 해. 근데 그 고무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좀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부타디엔, 스티렌 고무를 사용을 많이 해. 이 성분을 섞어서 많이 사용하거든. 그럼 그 성분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발 거창 만들 때 쓰는 고무들이야. 근데 그런 고무들은 경도가 조금 있어. 단단해야 되겠지. 무르거나 하면 이 거친 표면에 잘 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조금 경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차는 조금 근소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미끄럽다 코트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멀리 내려가야 되는 게, 대표적인 모델, 정말 이 신발 때문에 그래. 코비 6, 7, 8. 앞서 말했다시피 코비 4부터 XDR을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유일하게 이 6, 7, 8은 달라. 진짜 달라. 코비 6은 일반 모델이랑 X 모델이랑 아웃솔 두께가 거의 2배, 3배 차이가 나. 그리고 7도 마찬가지야. 8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6, 7, 8을 나이키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XDR 버전이 델솔 컬러가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 그때 내가 샀었을 때 이걸 내가 한 2년 6개월을 신었으니까 아웃솔 다른 거 없이. 접지 패턴이 일반 접지보다 2배, 3배가 두꺼우니 그런 데다가 광화 고무니까 경도도 조금 있겠지. X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랑 그만큼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났지. 그래서 일반 버전인 6이랑 X 버전인 6은 실내에서 신으면 X 버전인 6이 좀 미끄러워. 실제로 그랬어. 일반 버전의 코비 6은 트레드가 굉장히 얇거든. 예전에 또 지우개라 그랬단 말이야. 정말 잘 지워졌었거든. 근데 이 신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X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신으면 정말 탄탄해. 일반 야외 우레탄 코트라든지 바깥에 아스팔트 코트에서는 안 따라. 내가 2년 6개월을 신었으니까. 트레드가 두꺼우니까 그만큼 마찰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끄러운 거야. 7도 그랬어. 7도 우리나라는 일반 버전이 들어왔었거든. 굉장히 트레드가 얇아. 근데 7X는 그거보다 2배, 3배 두꺼워. 8에서는 거의 정점을 찍어. 8 같은 경우도 얇게 나왔는데 8X GC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이제 X를 안 쓰고 GC라고 해.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그래. 이게 진짜. 아, 진짜? 진짜. 그래, GC. 아디다스도 GCA라고 써. 그레이터 차이나 에리아라고. 그래서 GC라고 이 X를 지우고 그냥 GC라고 해서. 그 신발도 보면 트레드가 3배 정도 두꺼워. 요 신발이 수입업자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병행 수입이 된 적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이 신발이. 그 신었을 때 내 지인도 요 버전을 신었는데 미끄럽다 그랬거든. 유일하게 XDR 버전 중에 나이키 신발 중에
그 아웃솔 트레드라 그러지. 이 패턴을 세 개만 요렇게 요 세 시리즈만 다르게 만들었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어. 요게. 그리고 9, 10도 XDR, 뭐 10은 XDR이 나올 수가 없지. 여기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거지만 9에서는 그 트레드를 바꾸지 않아. 그냥 강화솔만 사용을 해. 강화솔이랑 어퍼. 그때도 어퍼가 좀. 아, 그때는 없었지. 그때는 EP 이런 버전이 없었고 그냥 X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XDR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써버려. 코비 9에서는. 이 6, 7, 8에서 유독 사람들이 신발이 미끄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 그리고 6이랑 8. 왜? 7은 X 버전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미끄럽다라고 하는 게 계속 안고 가지를 않았냐. 자, 그렇다면 X 버전, 그러니까 이 강화 고무는 원래 미끄럽냐? 아, 원래 미끄러울 수 있어. 왜? 경도가 단단하니까 이 접지 트레드가 조금 덜 누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조금 노면이랑 마찰이 좀 덜해서 조금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막 정말 큰 편차가 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내가 양 버전을 다 사용을 해봤지만. 그리고 지금껏 그 XDR 신발을 보고 코비 뭐 시그너처라든지 EP 버전을 봐도 요 세 시리즈 외에는 트레드가 바뀐 적이 없어. 다 동일했거든. 근데 요때 가장 그 이슈가 많았었어. 특히 6이랑 8. 그래서 XDR은 미끄럽다라는 게 아마 고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나이키 편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시작은 중국의 별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같은 영역에 편입이 되면서 신발이 아시아 특수성에 맞게끔 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기호도 따라 조금 달라.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일반 발볼을 같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EP 버전이나 PF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놀아. 어퍼 부분이 좀 놀거든. 그래서 뭐 이거는 기호나 선호도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XDR은 무조건 뭐 코팅을 한다. 코팅은 아니야. 신발을 좀 만드는 공정을 조금 보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스프레이라든지 뭐 이영제를 뿌리는 경우는 있어도 따로 이렇게 뭐 라미네이팅을 한다라든지 뭐 코팅을 해서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고무의 배합 성분이랑 구성 성분이 비율에 따라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고무 성분에 따라. 그리고 미끄럽다라는 건 조금 미끄러울 수는 있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해. 왜?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부드러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큰 감으로 다가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 코비 9 그렇게 신었는데 사람들이 미끄럽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코비 9 XDR로 만들었는데 코비 9 사람들 평하는 거 보면 채광 접지, 살인 접지, 칼 접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왜? XDR 버전으로도 사람들 신었을 때 크게 문제 없었거든. 그리고 일반 버전이었을 때 신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렇다면 뭐 EP는 약간의 구성 성분 때문에 미끄러워질 수는 있지만 다 미끄럽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코팅이 벗겨져야 한다.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의 표면 마찰력이나 이런 게 좀 있으려 그러면 그래도 이형제가 뿌려져 있으니까 표면이 좀 미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운이 좀 따라 날아가면 좀 더 잘 붙는 느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신발을 사면 그 중성세제 있잖아. 주방세제로 거기를 좀 아웃솔 좀 닦아내. 그럼 덜해. 정 못 믿었다 싶으면 그걸로 좀 닦으면 좀 덜한데 요새 이영제가 옛날처럼 막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야. 지금 고무에다가 이제 그런 성분을 넣어서 만들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코팅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꼭 한 번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었어. 이 나이키 농구화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정의가 없었었거든. 근데 이제 EP, PF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게 되지. 물론 농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좀 이제 농구 외에 다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 이런 뭐 컨텐츠라든지 또 커뮤니티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이래 설명을 해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 또 나이키가 또 다른 브랜드랑 또 다르게 또 용어도 엄청 많아 사실. 그래서 보면 뭐 PRM 가고 뭐 우리는 일단 뭐 농구하니까 나이키 조던 브랜드에서의 농구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용어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EP 그리고 PF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그냥 XDR이었는데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된 거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코팅이나 라미네이팅 이런 건 없어. 그냥 고무야. 단단한 고무.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냥 될 것 같아. 대신 EP나 PF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발등이 조금 높게 나오니까 조금 이제 룸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뭐 뉴발란스나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뭐 B, D, 뭐 E, 2E, 4E 이런 식으로 발볼이 나와. 근데 요런 신발들은 되게 런닝화에서 적용이 많이 돼. 런닝화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달리고 이래야 되니까 신발이 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형을 다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넓게 적용을 해. 그래서 EP나 PF도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하나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가다는 똑같아. 그냥 어퍼만 높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아식스 농구화 이제 뭐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 아식스 농구화를 좀 좋아하면 네로우, 스탠다드, 와이드 버전이 있듯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 착화자들은 아식스 브랜드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이키를 꼭 굳이 가야 되겠다고 하면 나이키는 이제 어퍼만 조금 높고 라스트는 같다라는 거. 그 정도. 뉴발란스도 똑같아. 뉴발란스도 지금 보면 뭐 D, E 이런 버전이 나오거든. 근데 뉴발란스도 내가 일반 버전, 해외 버전 뭐 참 핫한 투웨이 같은 건 사봤는데 똑같더라고. 가다는 똑같고 높이가 좀 달라. 그래서 나이키 신발 구매하시는 이 구매자분들이나 착화자들은 특히 농구화에 한해서는 이런 게 조금 좀 바로 잡고 바로 알고 갔으면 해.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다. 그래. 됐나? 네.